3.1혁명 107주년 기념 인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주 거 기억나십니까? 예, 조선족 혐오, 예, 우리 속았다는 거, 예, 결코 범죄율 높지 않다. 선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3년 이상 영주권. 그리고 우리나라는 조선족만 F4 비자가 조선족만 우대하는 게 아니라 고려인이든 어디든지 해외 교민이면 다 우대한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도 해외 나가 사는 사람이 700만이 넘어서 그들 다 데리고 와야 다 같이 교류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내 조선족 유상이 꽤 높다고 우리가 잘 사니까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오늘은 혹시 볼까요? 선거 아닌데요. 자, 오늘은 좀 특이한 겁니다. 특이한 우리가 잘 모르는데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거. 공부합시다 시리즈 펀드입니다. 자, 펀드가 뭡니까? 자, 여기서 혜성이가 제일 잘할 것 같아. 혜성아, 펀드가 뭐야? 펀드 투자? 한솔아, 너 오늘 좋아. 투자긴 맞아. 투자죠. 그렇죠? 애정쌤, 펀드가 뭡니까? 투자. 그래. 뭐 좋아. 자. 네, 뭐. 자. 근데 이걸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지금 다 쓰고 있는데 안 배웠어요. 그래서 모르는 게 많아요. 자, 예, 할게요. 먼저 펀드라는 거는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전문가, 즉 펀드 매니저가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고 그 결과를 수익으로 분배하는 간접 투자 상품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주식은 직접 투자 상품이에요. 왜냐? 주식은 주인이 누구예요? 사람 나예요. 부동산은요? 나. 금이나 이런 귀금속은요? 나. 그렇죠? 근데 펀드는요? 내게 아니에요. 난 돈만 내요. 그러면 펀드 매니저가 돈을 굴리는 겁니다. 달라요. 여기서 투자자들이 이렇게 돈을 펀드 매니저한테 줘요. 그러면 펀드 매니저는 돈 될 만한 구석. 지금이 뭐 주식이 오른다, 주식에 넣고, 뭐 채권, 부동산 등등등 각종 5만 군데 다 돈을 넣어요. 돈 될 만한 데다가. 그게 펀드 매니저의 능력이겠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제가 송성동에서 돈을 걷어요. 자, 10만 원씩만 내요. 그러면 제가 1년 안에 10억 원을 만들어 줄게요. 10억 원을 만들어 줄 테니까 저한테 만 원씩 주세요. 이게 펀드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이 펀드는 수익이 났어요. 1년 지나니까. 그 수익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투자자한테 나눠주겠죠. 그럼 펀드 매니저는 뭘 먹고 살아요? 수수료요. 다양한 방식으로 계약을 합니다. 펀드가 뭔지 이해가 되시죠? 네. 이게 펀드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어마어마한 것도 많고 하여튼 굉장히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데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자, 여러분 미리 말씀드립니다. 돈 버는 이야기 아닙니다. 학문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경제학 관련 이야기예요. 지금 돈 버는 줄 알고 말똥말똥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 근데 살짝 있긴 있어요. 네. 그래서 하다 날씨 펀드도 있습니다. 비슷합니다. 마치 로또 같죠? 예, 날씨 펀드가 있어요. 예. 날씨가 좋으면 내가 돈 벌고, 날씨가 나쁘면 돈 잃고 이런 거 있어요. 예, 하다가. 거의 도박에 가깝죠. 도박에 가까워요. 자, 그런데 크게 펀드는 두 개가 있어요. 공모 펀드와 사모 펀드가 있어요. 공모 펀드, 퍼블릭 오퍼링 펀드. 사모 펀드, 프라이빗 이퀄티 펀드. 공모가 뭡니까? 공개 모집하는 펀드예요. 이해되시죠? 제가 게시판 같은 데 올려요. 자, 선착순 몇 명, 자, 모이세요. 모이는 거. 사모펀드는요, 은밀하게 나와요. 자, 여기 한번 투자 한번 해볼래요? 이렇게. 여기서 은밀성이라는 공개의 반대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너서클에서 자기들 그룹에서만, 안에서만 하는 거예요. 그걸 사모펀드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보통 50인 이상 집단을 공모펀드라고 하고요. 공개적으로 모집해요. 그리고 49인 이하 소수를 사모펀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공모펀드는 당연히 공개 모집해요. 공개 모집을 하고 사모펀드는 비공개 모집합니다. 그리고 공모펀드는 은행, 증권사, 앱. 우리 은행 같은 데 가보면은 예금 적금 들려고 그러면 적금하지 마시고
이 펀드 한번 해보시겠어요? 뭐 그런 거 있죠. 그때 모든 책임은 내 책임입니다. 펀드는요. 손실이 날 수 있어요. 펀드는 손실이 가능해요.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펀드는요. 펀드 매니저가 있고요. 펀드 매니저는 펀드를 직접 투자하는 사람이죠. 그거를 운용사라 그래요. 운용사. 그리고 펀드를 모집하는 모집사가 따로 있어요. 은행 증권사다 모집사예요. 예. 그러니까 펀드를 가입하실 때는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사모펀드는요. 지인 추천이나 권유만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 10억, 여윳돈이 10억 있어요. 좋겠다. 그렇죠? 여윳돈이 10억 있어요. 근데 딱 제가 알아요. 쌤은 한 5억 있고 그리고 애정쌤은 한 3억 있어. 그러면 3억은 안 돼. 정 선생님 저 10억 있는데 10억 해서 어디 이렇게 누가 투자 기가 막히는 사람이 있다는데 할까요? 이게 사모펀드입니다. 이해되시죠? 철저히 자기들끼리만 움직여요. 자기들끼리만. 그리고 공모펀드는 안정적이에요. 사모펀드에 비해서는. 하지만 안정이면 수익이 당연히 낮겠죠. 그리고 사모펀드는요. 반대입니다. 공격적이고 높은 수익을 보장해요. 근데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게 아니라 높은 수익만큼 높은 큰 위험성도 있어요. 네. 이해되시죠 이거? 여기까지는? 자, 이제 예를 들어 드릴게요. 공모펀드 제일 유명한 거 맞춰보세요. 공모펀드 제일 유명한 거. 자, 이렇게 우리가 몰라요. 바로 코덱스 200입니다. 코덱스 200. 삼성자산운용사라는 펀드 매니저가 운용하는 코덱스 200. 우리가 아는 그거. 이게 바로 공모펀드입니다. 공모펀드인데 주식에다 투자한 거예요. 그리고 또 코덱스 200과 거의 같은 타이거 200. 거의 같아요. 그런데 코덱스 200은 삼성자산운용에서 만든 거고요. 그리고 이 타이거 200은 펀드 매니저가 미래에셋이에요. 이해되시죠? 똑같아요. 우리나라 상위 주식 200개를 섞어서 종합주가지수와 똑같이 움직이게 만들어 놓은 ETF예요. ETF 상장지수 펀드의 약자입니다. ETF가. 네, Exchange Traded Fund, 상장지수 펀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그 코덱스 200이 바로 공모펀드라고요.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펀드는 우리 삶에 되게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많이 아는 건데 우린 모른다고 생각해요. 체계가 안 잡혀서 그래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공모펀드는요, 이 모든 정보가 다 공개되어 있어요. 코덱스 200, 삼성자산운용 들어가서 코덱스 200 쫙 치시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얼마 투자, 어디에 얼마 투자, 어디에 얼마 투자, 투자 비율 다 나와 있고요. 몇 월에 얼마 배당, 몇 월에 얼마 배당 다 나와 있고요. 역대 수익률이 그래프 주식처럼 다 나와 있어요. 완전 거의 100% 모든 걸 다 공개합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공모펀드입니다. 공모펀드는 그래서 공개적이에요, 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공모펀드 또 우리가 아는 게 하나 있어요. 모르실 수도 있나? 바로 이겁니다. 150조 국민성장펀드 출범, 대한민국 20년 성장에너지를 지원한다 등등등등. 안 들어보셨습니까? 애정쌤은 들어보셨죠? 이게 뭐냐면요, 이재명 정부에서 국민성장펀드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5월이나 6월 정도에 나와요. 자, 아까 펀드가 뭐라 그랬습니까? 투자자들이 돈을 모으면 펀드 매니저가 투자해가지고 나눠주는 거라 그랬죠. 자, 이쪽이 투자자예요. 총 150조를 투자할 건데 그 중에 75조는 정부 보증 채권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 공기업 아시죠? 공기업에서 투자를 했는데 돈을 냈는데 그거를 정부가 보증하는 거예요. 정부 보증 채권. 그러니까 이건 거의 안전한 돈이에요. 75조. 그리고 나머지 75조를 민간, 국민한테 걷겠대요. 우리한테. 그 75조 중에서도 뭐 은행이 얼마 내고 개인은 6천억 정도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투자자들이죠. 이쪽이 150조. 그러면 이쪽이 뭐냐면 투자처예요. 투자처. 어디에 투자하느냐? 초저리 대출 50조. 유망한 기업들이요. 유망한 기업들에게 아주 저금리로 50조를 대출해 주겠대요. 그리고 인프라 투자 50조. 인프라가 뭡니까? 정확히 도로, 다리, 항만 이런 거요. 이해되십니까? 이런 데다가 50조를 넣겠대요. 그리고 간접 투자. 간접 투자는요. 어느 회사의 주식을 사주는 거예요. 직접 투자는 거기다 돈을 넣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해서 어디다가 투자를 하느냐? 인공지능, AI, 반도체,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등등등등에다가 투자하겠대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즉 나라와 국가에서 75조 되고 그리고 민간에서 75조 되고 민간 75조 중에 6천억을 우리 일반 국민들에게서 조달해서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뭐 투자하면 이득이 나겠죠. 그 이득을 다시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국민 성장 펀드. 즉 이 기업들을 국민들의 힘으로 키우겠다 이런 컨셉이에요. 자, 그래서 혜택이 있어요. 국민 성장 펀드 주요 혜택 1번 손실 왕칭 구조. 이것도 펀드니까 손실 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최고 20%, 즉 150조의 20%, 30조까지 손실은 무조건 정부가 담당한다. 30조 손실은 무조건 정부가 한다.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가 이거 150조를 다 투자했는데 손실이 났어요. 그러면 한 30조 손실 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전. 이자 못 받았지만 원금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안전장치죠. 그리고 두 번째, 소득공제. 이게 대박입니다. 소득공제를 최대 1,800만 원까지 해준답니다. 개인별로. 엄청 많이 해주는 거지. 단 3년간 보유해야 돼요. 3년 정도. 여러분 이거면 지금까지 그 토해내는 분들 있죠. 연말정산에서 토해내는 분들 다 돌려받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게 뭐냐면 분리과세요. 여기서 얻은 수익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종합소득세에 넣지 않겠대요. 분리과세 해주겠대요. 그것도 한 60% 낮춰가지고. 자, 간단하게 이 펀드의 핵심은 뭐냐면요. 그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뉴스가 났어요. 우리 1, 4분기 수출 실적이 전년 대비 48% 증가했답니다. 미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폭발하고 있거든요. 이 폭발하는 와중에 이거를 그래서 세계에서 돈 싸들고 다 올 거잖아요. 지금 늘려고. 그거 하지 말고 우리 국민들이 돈 벌게 하자는 컨셉이에요. 이해되시죠? 우리 국민들이 우리한 기업에 투자를 해서 거기서 윈윈 하자는 그런 컨셉이에요. 그런데 니네 손실 날 것 같아? 정부가 30조는 받아줄게. 그리고 니네 세제 혜택 줄게. 이렇게. 이게 국민 성장 펀드입니다. 그래서 뭐 IRP 하시는 분들 이거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사모펀드. 공모펀드는요. 공개적으로 모집한다 그랬죠. 국가든 기업에서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거예요. 사모펀드는 공개가 아니라 비공개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많은 게 있어요. 사모펀드 품에 안긴 저가 커피 브랜드, 배당 본사 마진 지속 확대, 가맹점주 수익은 뒷전. 이게 뭔 소리냐? 여러분 우리 저가 커피 브랜드 생각나는 거 얘기해 보세요. 메가커피, 또 컴포즈, 백다방, 너 100점. 자, 이 4개 다 나왔어요. 한솔이가 다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예, 메가커피가 최근 3년 배당이죠. 배당이 뭡니까? 수익 난 거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거죠. 를 약 1,300억을 배당했어요. 어마어마하게 한 겁니다. 최근 3년 동안. 그리고 컴포즈는 490억을 했어요. 그런데 백다방은 104억, 더벤트는 22억밖에 안 했어요. 그 비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자, 배당을 많이 하는 게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메가커피와 컴포즈를요. 사모펀드가 인수를 했어요. 그거예요. 사모펀드가 인수를 했어요. 이해되시죠?
팔린 거죠. 그래서 사모펀드 측 어느 사모펀드 측에서 메가커피 컴포즈를 돈 넣고 산 거지. 그러면 이건 저가 브랜드이지만 주주가 누구냐? 사모펀드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배당을 엄청나게 세게 해버린 겁니다. 즉 간단하게 사모펀드에서 어느 기업에 투자를 했어요. 근데 사모펀드의 목적이 뭡니까? 돈 버는 거죠. 돈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투자금 회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당을 쪽 빨아버린 거예요. 근데 백다방과 더벤티는 사모펀드가 손을 못 대고 있어요. 아직 매각이 안 됐어요. 사모펀드에게. 그러니까 배당을 이렇게 조금은 했지만 나머지 이익을 어디로 갔을까요? 그러면 그게 문제예요. 저 갔어요. 그래도 여기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수익이 얼마 안 났어요. 얘네들은. 왜냐? 점주들이 갔으니까. 본사 수익이 얼마 안 난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메가나 컴포즈는요. 그걸 쪽 빨아버린 거예요. 본사에서. 그러니까요. 오히려 지금 저가 커피들이 이렇게 사모펀드에 팔려버리니까 안 팔린 것, 팔린 게 극명하게 대비가 됩니다. 자, 얘네는 다 팔린 애들이에요. 쪽 빨려버렸어요. 아예. 누가 손해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손해죠. 질 떨어지고 알바 점점 안 쓰겠고 비싸지고. 사모펀드는 그래요. 사모펀드는 다른 게 피도 눈물도 없어요. 돈만 벌면 다예요. 예. 자, 슬슬 얼굴이 다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요, 단독 맥쿼리 사모펀드 알짜 휴게소에서 2천억 원 벌어갔다. 여러분 맥쿼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맥쿼리가 뭡니까? 어떻게 들어보셨습니까? 맥쿼리. 맥콜 말고요. 맥쿼리. 맥쿼리는 회사 이름인데 얘네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쁜 사모펀드예요. 그래서 덕평 자연휴게소라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상위급 휴게소 있어요. 그리고 마장 휴게소, 행담도 휴게소 되게 좋은 거예요. 다 얘네 맥쿼리 거예요. 얘네가 쪽 빨아갔어요. 우리한테 비싸게 팔고. 그쵸.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제. 그리고 이 맥쿼리가요. 옛날에 MB라는 놈이 있었어요. 이명박. 그때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인프라에는 다 돈을 꽂아요. 아니 뭐 돈 꽂아서 이익 받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적당히 빨아야지. 그거를 이명박이 편을 들어줘요. 수익을 보장해줘요. 자, 이거 보십시오. 맥쿼리 인프라가 가진 인프라 자산. 고속도로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광주 제2순환도로 3일구간, 인천국제공항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 서울춘천고속도로, 부산신항 2배우고속도로, 인천기포고속도로 등등등. 다리는 마창대교, 인천대교, 영종대교, 수정산터널, 우면산터널, 부산항, 동북철도 등등등등. 행담도 휴게소, 덕평자연 휴게소, 마장 휴게소, 평창 휴게소 다 맥쿼리가 갖고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여러분 영종대교 맥쿼리가 제일 먼저 이명박 때 이마에 포켓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되게 비싸잖아요. 영종대교 통행료 다 얘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니네 수익 1년에 몇백억 보장해 줄게. 그만큼 수익이 안 나? 우리가 세금으로 보조해 줄게. 이런 계약을 맺어버린 겁니다. 안 돼요. 그거는. 그래서 지금 이따위 일을 벌이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물론 이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적정 수익만 가져가면. 예를 들어서 우리 나라로 돈으로 지어야 되는데 누가 적당히 투자하고 30년간 천천히 가져가겠다. 나쁘지 않아요. 그런 거는. 지나치게 쪽팔아가니까 문제지. 지나치게 평등하지 않으니까 문제지. 이게 맥쿼리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열받는 거 또 있어요. 홈플러스 회생한 분리매각 재등장, MBK 책임수사 이상. 여러분 요즘 홈플러스 망해가는 거 아십니까? 알죠? 홈플러스를요 2015년도에 MBK라는 사모펀드가 인수합니다. 약 7조 정도로. 근데 실제 낸 돈은 홈플러스 빚이 있으니까 한 6조 정도 냈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6조 중에서 한 3조만 지돈으로 내고 3조는 은행에서 꼬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홈플러스에다가 다 합쳐버린 거예요. 그 홈플러스는 원래 빚이 1조 정도 있었는데 갑자기 빚이 4조 얼마가 돼버린 거예요. 아무리 벌어도 다 이자로 나가는 거지. 이 새끼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MBK 기억하십시오. MBK. 자, 그래서 보세요. 홈플러스 회생한 분리매각 재등장, MBK 책임, 수사 부담. 자, 이재명 정부에서 MBK를 수사를 들어갔어요. 수사를 들어가니까 이거 보세요. 김병주 자택 담보로 MBK 홈플러스 수혈자금 1,000억 마련. 이 김병주가 누구냐면 MBK 회장이에요. 예, 3월달 기사예요. 막 수사 들어가고 니네 죽여버린다 제대로 안 해 하니까 그제서야 야 근로자들 니네 이거 먹고 떨어져 하고 1,000억을 쑥 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벌써 월급이 못 받은 지 되게 오래됐거든요. 1,000억을 넣었어요. 여러분 근데 1,000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판에서는 7조인데 이 홈플러스 등치가. 그랬더니 조사를 했죠. 제가 또 홈플러스, 네파, 딜라이브, 롯데카드 손만 대면 터지는 MBK의 그림자. 이 홈플러스, 네파, 딜라이브, 롯데카드가 다 MBK가 가서 거머리처럼 쪽 빨아먹고 망가진 회사들입니다. 네파 망했어요. MBK 때문입니다. 이들은 뭐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런 거 몰라요. 돈만 벌면 다예요. 개 같은 새끼들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못 따라가서 그래요. 얘네들이 근데 실제로요. 이번 정부에서 이렇게 김병주 아까 MBK 회장 있잖아요. 수사 들어가서 구속영장을 했어요. 판사들이 거절합니다. 반려해서 구속영장을. 어마어마한 로펌을 썼거든. 또 돈으로. 그러니까 1,000억 정도는 그냥 쭉 준 사람들인데 그냥. 이게 사모펀드의 피해입니다. 그래서 이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들에게 옵니다. 다. 저가 커피 없어지죠. 그리고 우리 이용하는 다리들 휴게소를 다 비싸지죠. 그리고 홈플러스 없어지죠. 네파 없어지죠. 롯데카드 망할 뻔했죠.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 노동자들에게 전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철저하게 수사해서 밝혀야 하는데 또 판세 새끼들이 다 무죄 아니야 증거 불충분 아니야 구속 아니야 불구속 다 이렇게 해버립니다. 예. 자, 그래서 홈플러스 노조에서 뭐라고 했느냐? 빚으로 사고 배당으로 뺐다. 이미 MBK가 보니까 홈플러스에서 거의 대부분 본전을 찾아간 거예요. 홈플이 망해도 MBK는 망하지 않아요. 크게. 이미 쪽 빨았으니까. 그래서 홈플러스 노조 회생 2개월, 지금 이게 오늘 기사예요. 홈플러스 노조가 회생 2개월 연장에 임금 반납. 월급을 야 다시 회사에 줄 테니까 니네 이걸로 좀 더 살아. 그렇게 했어요. 노조들이 노동자들이 이 지경이라고요 지금. 이게 사모펀드의 폐해입니다. 물론 좋은 사모펀드도 있어요. 근데 한 번 이렇게 잘못되면 우리 국민 전체에게 큰 피해를 끼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모펀드의 목적은 회사를 사요. 매수해요. 키워요. 팔아요. 그게 이대 돈 버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렇죠. 이게 아니죠. 사요. 죽어가는 애 쪽 빨아 장기까지 쪽 빨아요. 그리고 죽여요. 난 살아요. 이런 방식이잖아요, 지금. 예. 자, 여러분 이거는 2019년도 기사입니다. 단독 서울경제 기사예요. 조국 민정수석 시절에 사모펀드에 75억 투자 약정이라고 당시 윤석열과 그 일당이 아마도 서울경제에 소스를 줘서 이렇게 조국을 도륙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조국 대표 지금 감옥 갔다 왔죠. 죄목이 뭡니까? 죄목이 입시부정이에요. 입시부정을 했어요. 웃기죠. 그것도 뭐 표창장 유정 이런 거 했다고. 웃겨요. 그런데 처음엔 그게 아니었어요. 윤석열과 그 일당이 처음에 조국을 엮은 건 조국펀드였어요. 조국펀드였어요. 그래서 조국이 이걸로 돈 벌어 대통령 되려고 그런다고.
근데 아무리 파봐도 안 나와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조국 사태 본리라던 사모펀드 전면 무죄. 그리고 정작 조국 본인 있죠. 조국 본인은 아예 기소나 수사도 안 했어요. 그다 만든 말인 거예요. 그다 만든 말. 그런데 이번에 김용남 씨라고 민주당에서 평택을 대통령 국회의원 후보 나온 사람이 그 당시에 국민의힘에서 조국 민정수석을 저격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김용남 과거 조국 사모펀드 의혹 지적 지금 봐도 틀린 내용 하나도 없다라고 어제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조국 김용남 사모펀드로 나를 저격하는데 수사받은 적도 없다 나는. 맞아요. 기사만 나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렇게 사모펀드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구린 게 많고 아픔이 많은 게 우리나라예요. 지금. 비슷해요. 그런데 외국은요. 금융당국이 굉장히 엄격해요. 주가 조작 한번 잘못하잖아요. 징역을 몇백 년, 징역을 120년, 150년 때려요. 징역을. 근데 우리는 그게 없어요. 지금. 자, 그래서요. 과연 우리가 법이 없냐? 아니에요. 헌법입니다. 헌법 23조 2항. 재산권 행사는 공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억나시죠? 공공복리. 자, 사모펀드 지금 공공복리에 적합하고 전혀 아니죠. 쭉 빨아먹고 국민들 다 어렵게 만들잖아. 이렇게 해서 이걸로 걸어야 되는데 걸으면 뭐해? 판사들이 다 무죄, 불구속 이래버리는데. 드물어요. 그리고요. 헌법 119조입니다. 2항에는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 분배를 유지해야 된대요. 그리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이거 봐요. 사모펀드 지금 남용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할 수 있다. 라고 헌법에 나와 있잖아요. 국가가 조정하는데 이 사법부 새끼들이 다 무죄 불구속 때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예 홀딱 벗겨버려야 되는데 진짜.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쁜 사모펀드가 있느냐? 제가 너무 안 걸릴 것 같아가지고 찾았죠. 있어요. 자, 글렌우드 PE라는 사모펀드가 있어요. 이 사모펀드는요. 잘 사고 잘 키우고 잘 팔았다. 그래서 정말 우수 사모펀드 사례 2026년도 대상 받은 회사예요. 어떻게 했느냐 봤더니 자 보세요. 잘가요 굿 파트너 노조가 사모펀드에 상을 준 이유. 동양매직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동양매직 뭡니까? 동양매직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이런 거잖아요. 주방분부 이런 거잖아요. 거기 동양매직이 원래 동양그룹이라는 그룹의 소속이었어요. 근데 동양그룹이 하다 보니까 이쪽이 다 망한 거예요. 동양매직이 아무래도 안 되겠어. 그래서 잘라서 팔았어요. 그 동양그룹에서 동양매직 가스레인지 이런 거 만든 데만 잘라서 팔았어요. 어디다 팔았냐? 아까 글렌우드 PE라는 사모펀드에 판 거예요. 여긴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가전 쪽을 많이 가전 경영 전문성 있나 봐요. 그런 걸 하더라고요. 여기서 이 동양매직을 샀어요. 사서 자 차입 없이 인수했어요. 즉 빚지지 않고 아까 MBK는 홈플러스 사면서 3조의 빚을 졌다 그랬죠. 빚 없이 인수했어요. 그리고 동양매직 자체의 부채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혼재된 가전 렌터 다 해서 야 아니야 이제 이렇게 막 중구난방하지 말고 우리 이렇게 하자. 가전제품 주방 가전을 구독으로 하자. 렌탈로 하자. 그리고 프리미엄이다 이제. 저가 몇만 원짜리 만들지 말고 몇십만 원짜리 프리미엄 구독 서비스로 하자로 여기서 시작한 거예요. 10년 전에. 그래서 2년 만에 렌털 가입 100만 건 뜬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렌탈은 했으면 그거 누구 거예요? 회사 거잖아요. 방문 판매 AS 인력을 늘려서 한 명도 자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용을 더 했어요. 그러니까 노조가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좋아하죠. 그리고 이렇게 기업 가치를 약 1.5배 이상 늘려놨어요.
그리고 그거를 다른 데다 팔아요. 이제 그렇게 이득을 봤어요. 그러면 이 회사는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한 거죠. 인수, 성장, 매각. 이게 사모펀드의 원칙을 철저히 잘 지켰어요. 아까 했죠. 예, 잘 사고 잘 키워서 잘 팔았다. 윈윈. 그래서 노조가 상을 줬어요. 감사장을 줄 정도로.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기업이. 이렇게 좋은 사모펀드가 있다고요. 이 사모펀드 안에 아마도 가전 쪽으로 전문 경영하는 사람이 있나 보죠. 근데 아까 맥커리나 아까 MBK나 롯데카드와 홈플러스와 네파가 어떻게 접점이 이루어져요? 그 수많은 이상한 거 되게 많아요. 그냥 돈 되는 거면 다 이게 되네? 쪽 빨아서 진짜 내장까지 다 꺼내서 파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게 사모펀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만약에 투자를 하실 때요. 펀드요. 사모펀드 좀 가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기회도 오지 않아요. 여러분 한 1, 20억 이상은 100억, 1000억 원 있어요. 여러분 쓰고 와서 여기 좋은 데 있는데 이렇게 와요. 오지도 않아요. 근데 오면 사기꾼이에요. 아셨죠? 예. 그리고 공모펀드 중에서도 손실이 날 수 있음을 잘 아셔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나쁜 사모펀드는 정부가 규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좋은 정보를 뽑아야 되고요. 이런 의식이 있어야 돼요. 펀드가 우리 생활에 생각보다 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우린 몰랐어요. 지금까지. 지금 홈플러스도 펀드 때문에 손해보고 있고 네파도 손해보고 있고 오히려 동양매직은 펀드 때문에 살아서 우리나라 좋은 기업이 됐어요. 그리고 또 공모주 펀드 같은 좋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좀 아셔야 합니다. 아셔야 당하지 않고 누굴 욕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